before we talk about the credit or good things, we also have to talk the negative parts, and it's not a way we want to play, and it's not our style of playing football. So I think it is very disappointed. Yeah, we have to move on because another game is coming really quick. 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상욱입니다. 브라이튼전 토트넘 선수들에 대한 현지 반응, 현지 언론 분석, 평가, 평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선수가 시즌 5호 도움을 기록을 했죠. 올 시즌 리그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19경기 만에 11골 5개의 도움, 총 6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시즌 전체 그러니까 36경기 뛰면서 기록했던 공격 포인트가 10골 6도움이었습니다. 16개 공격 포인트였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놀랄만 하죠. 불과 반 시즌 만에 똑같은 지난 시즌하고 똑같은 공격 포인트 기록을 세우게 된 손흥민 선수입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활약을 정말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굉장히 지금 부상자도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퀄리티도 사실 순위 경쟁하는 팀들에 비하면 아쉬움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승점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이번 경기 어쨌든 막판에 정말 폭풍같이 몰아치긴 했습니다만 결국 졌고 순위도 더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로 일단 마지막 한 경기 12월 그러니까 올해 2023년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날 손흥민 선수 굉장히 지쳐 보였습니다. 현지 나가 있는 이건 기자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너무 지쳐서 경기 끝나고 말도 못 붙였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원래 인터뷰를 마다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날 워낙 경기 내용도 안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팀이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처지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이제 한 경기 더 하면 아시안컵을 좀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4개 매치 평점 모아봤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그리고 구영민까지 쫙 보시면은 굉장히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무려 4실점을 한 경기란 말이에요. 4골이나 먹은 경기인데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맞게 포백 선수들의 평점은 높지 않습니다. 포로 4.8, 로얄은 평균 4.0, 3점 준 매치도 있고 벤 데이비스가 그나마 골을 넣었기 때문인지 5.8 받았고 우도기도 한 5.5점 우도기나 데이비스는 그래도 살아남았네요. 아무튼 이런 점수들을 좀 받았는데 그만큼 수비가 탈탈 털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려 4골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비카리오가 7점 3점 받은 이유 뭐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슈퍼 세이브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특히 초반에 비카리오 선수의 연속 세이브가 아니었다면 아마 일찍 무너졌을 거예요. 전반전에 정말 서너 골 먹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를 했는데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비카리오가 정말 빛카리오, 반짝반짝 빛나는 비카리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미드필드 공격 쪽도 평점이 썩 좋지는 못하고 이날 그래도 공격 쪽에서의 수확은 손흥민 선수의 이제 지난 시즌과 동률이 된 공격 포인트도 의미가 있지만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벨리스 선수가 토트넘 데뷔골을 그것도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터뜨렸다는 거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체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풋볼 런던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습니다. 전반에는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지만 경기 막판 벨리스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이날 4개 매체 중에서 풋볼 런던하고 이브닝 스탠다드 그러니까 현재 기자들이 현장에서 본 이 매체들만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고요.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구영민은 6점씩을 줬습니다. 뭐 이날 사실 공포인트 기록을 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를 잘했다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런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었고 좀 상대 압박받으면서 볼을 뺏기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공격하는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유의미한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게 평점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그런 과정에서 가장 호평을 받은 선수 당연하죠. 골리엘모 비카리오입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8점을 줬고요. 경기 초반 웰백의 2차례 슈팅을 막아냈다. 특히 두 번째는 근접 거리에서 정말 슈퍼 리액션 세이브였다. 와, 이때 이 웰백 표정 진짜 예술입니다. 자, 에스투피나는 슈퍼 중거리골은 어쩔 수 없었고 페널티킥 실점도 허용했다. 4실점을 했지만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경기를 막아냈다. 지켜냈다. 아무튼 이때 웹 표정 보면 야 이거 어떻게 막지 싶은 사실 입중계할 때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선방은 정말 비카리오의 어떤 올 시즌에
클래스를 제대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이때 이거 먹었으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많은 실점 참패할 수 있었습니다. 자, 벤 데이비스에게 6점을 줬습니다. 수비 라인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가끔 혼자 수비를 해야 됐다. 토트넘의 늦은 만회골을 헤더로 넣었다. 자,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입니다. 이날 벤 데이비스와 함께 센터백 조합으로 나왔는데 4점. 네, 당연하게도 당연한 얘기지만 센터백인 척 하려는 풀백처럼 보인 경기였다. 뭐 맞는 얘기죠. 팩트니까. 잘 통하지 않았고, 자, 상대팀 공격수인 주앙 페드로를 막는 데에는 포로와 함께 나섰지만 어려움을 겪었다. 자, 그리고 브레넌 존슨 4점. 이날 좀 아쉬웠어요. 전반전에 기회가 있었지만 주저하다가 망쳤다. 위협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다. 자, 브리안 힐 교체로 들어와서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역습에서 임팩트를 남기기 위해 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패스 타이밍을 자꾸 놓치더라고요. 손흥민에게 줄 수 있는 기회, 히샬리송이 줄 수 있는 기회 다 있었는데 왜 접는지 모르겠어. 게다가 어쨌든 그 여전히 피지컬 차에서 오는 어떤 몸싸움의 어려움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 친구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알레오 벨리즈에게 7점을 줬습니다. 토트넘 데뷔골을 넣고 기뻐했다. 스마트한 터닝에 이은 슈팅도 있었지만 막혔다. 어린 스트라이커의 작고 수중했던 카메오 역할. 네, 뭐 팀이 막판에 희망을 얻는데 벨리스의 골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어쨌든 벨리스의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골인 이 토트넘 데뷔골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있었습니다. 2003년 9월생입니다. 요즘 트렌드 그게 아주 어린 선수는 아니죠. 신장 186캔이 당당한 체격을 갖고 있고 아르헨티나 청소년 대표 출신이에요. U20 월드컵에도 나왔었고 지난 8월 달에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 센트랄에서 이제 1,300만 파운드를 주고 영입했는데 뭐 앞으로 계속 쪼코로 활용할 만하지 않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브링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5점을 줬습니다. 벨리즈에게 내주는 이타적인 패스로 막판 도움을 기록했지만 공격 지역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자, 근데 이 신문은 좀 박해요, 손흥민한테. 그쵸? 예. 토트넘이 후반 시작부터 히샬리송 대신 손흥민을 톱을 올렸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 괜찮지만 뒤에 보면 히샬리송보다 평점이 낮고요. 그리고 파페사르보다도 평점이 낮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이해가 안 가고, 네, 좀 이 매체는 특징인 것 같아요. 자, 히샬리송 6점 주면서 골대를 때린 슈팅, 그리고 2번이나 옵사이드 취소골, 빗나간 슈팅까지 모두 꼭 넣었어야 되는 특정 기회에서 나왔다고. 그 평가 내용은 안 좋은데 평점은 손흥민보다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넌 존슨에게 4점. 터치를 주저하는 과정에서 유망한 찬스를 놓쳤다, 망쳤다. 에메르송 로얄에게는 3점을 줬네요. 공이 있든 없든 정말 부진했다. 네, 브라이턴의 압박을 받으면서 볼 소유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페사르 6점 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파페사르가 이날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가? 볼을 갖고 있을 때 루즈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사르의 에너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르가 빠진 뒤로 토트넘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자, 그리고 구영민으로 가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6점을 줬습니다. 공격에 과하게 관여하진 않다가 벨리스의 만회골을 어시스트했다. 히샬리송에게 5점을 줬습니다. 몇 차례 좋은 센터포워드 플레이로 골포스트를 때렸지만 온사이드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네, 좀 약간 뭐 2% 부족한 마무리를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후반전 중반 이후에 손흥민이 톱으로 올라오고 히샬리송이 나간 뒤로 경기가 잘 풀리긴 했죠. 자, 데안 클루스프스키도 5점 줬습니다. 웰백을 붙잡아서 이거는 좀 약간 무모한 파울이었죠. 페널티킥 내주고 옐로 카드를 받아서 본머선에 못 나가게 됐다. 기발한 장면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패배를 막기엔 부족이었다. 자, 굴레이모 비카리온 여기서도 최고점 7점. 전반 45분 동안에만 4개의 수준급 세이브를 해냈다. 이게 참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비카리오가 이 리그 적응도 필요 없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친구가 세이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발기술도 괜찮고 앞으로 나와서 또 유사 스위퍼 역할도 해주고 있잖아요. 정말 토트넘 복덩이가 아닌가. 자, 엔지 감독에게는 5점을 줬습니다. 부상에 발목 잡혀서 전술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브라이턴의 롱볼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더 큰 문제였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 준우승하기 바란다고 아시안컵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 호주 감독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했을 텐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좀 많이 좀 배려를 하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사이드에서 뛸 때도 그렇게 활동량을 좀 더 젊을 때처럼 엄청나게 가져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보다는 전방에 올라왔을 때 훨씬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동료들의 경기를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나 이렇게 라인을 안 내리는 팀을 상대로 할 때는 히샬리송보다는 손흥민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브라이턴이 정말 여기 언급된 것처럼 롱볼로 나왔잖아요. 뻥뻥 때리면서 고개 먹힌다는 거를 토트넘을 만나는 팀들이 앞으로 좀 오늘 계기로 많이 힌트를 좀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 출전한 브라이튼전. 네, 오늘 현지 주요 매체 반응
평가 평점 함께 살펴봤습니다.